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연력학 3주차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금 1장 마지막 부분 연력학 주요 상태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밀도와 압력과 온도. 지난 시간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이건 다 연속체로 가정하고 앞으로 연속체 가정하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은 PV는 MRT인데 여기서 M은 킬로그램이죠. M은 킬로그램. 그 다음에 R은 기체 상수인데 기체마다 이 값이 달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특정 기체 상수라고 해요. 특정 기체 상수. 영어로는 specific gas constant. 예를 들어 공기다. 그러면 공기의 R은 287 줄 퍼 킬로그램 켈빈. 이렇게 특정 기체 상수를 갖는 거고, 그런데 이 질량 중심이 아니고 개수 중심, 몰 중심으로 표현하면 PV는 N몰의 알바 T라고 쓰는데, N은 킬로몰이 되겠죠. 킬로그램에 대응하는 건 킬로몰. 그래서 R에다 바를 붙인 것은 일반 기체 상수라고 불러요. 일반 기체 종류와 상관없어요. 이건 개수 중심이기 때문에 산소든 수소든 상관없어. 그래서 일반적이다, 유니버설하다, 보편적이다. 원래는 보편적이란 말이 더 맞는데 제너럴이 아니고 유니버설이니까 보편 기체 상수인데, 보통 책에서 일반 기체 상수라고 부르고, 구별하기 위해서 바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진한 색깔로 해요. 고딕체로. 그래서 이건 영어로는 유니버설하다. 가스의 종류와 상관없다. Universal Gas Constant. 그러니까 이 값은 그냥 하나죠. 하나. 가스의 종류와 상관없으니까 그냥 8314 줄 퍼 킬로그램이 아니고 킬로몰 켈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저 두 식이 같은 식인데 뭘로 연결이 되느냐면 분자량만 매개로 하면 연결이 돼요. 저 봐요. 여기 식에서 이 몰과 질량 사이의 매개가 뭐야? 분자량이라고 했지. 분자량. 그쵸? 요거는 예를 들어 킬로몰이라고 하고 요거는 킬로그램이라고 하면 분자량은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이니까 요렇게 매개가 되니까, 그러면 요 식에서 M 대신에 NM으로 바꿔주면 되겠네. 질량 대신에 N몰에 곱하기 분자량으로 바꿔주고 RT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이 M 곱하기 R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N 알바라고 부르자.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같은 식이 됐죠. N 알바 T가 됐지? 같은 식. 그래서 이게 R과 알바는 어떻게 되냐면 일반 기체상수 알바를 어떤 특정 기체의 분자량으로 나누면 그 특정 기체의 기체상수가 나온다. 이런 뜻이 되죠. 예를 들어서 공기에 대해서 해봐요. 공기의 R을 만약에 모른다고 쳐봐. 몰라. 근데 분자량은 안다고 쳐봐요. 분자량을 알고 알바는 유니버설한 값은 안다고 쳐야지. 8314 이건 주어져 있고,
8314 나누기 공개 분자량이 29죠. 29. 그러니까 29, 8314 나누기 29. 이렇게 하면은 287이 나와요. 알겠죠? 그럼 이제는 산소의 분자량 계산하시오. 수소의 분자량, 산소의 R. 예를 들어, 이제 저 관계를 아니까 특정 기체 상수는 일반 기체 상수 나누기 분자량이다. 그럼 이제 산소 O2가 있을 때 O2의 R을 구하시오. O2의 분자량을 구하시오. 그러면 일반 기체 상수 나누기 O2의 분자량이니까 일반 기체 상수 8314 나누기 분자량이 얼마야? O2는 32.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오겠죠? 얼마? 아까 저것보다 분자량이 더 작겠지? 8314 나누기 32. 예? 이렇게 하면 계산해 보면 얼마? 줄 퍼 킬로그램 켈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종류 뭐 질소의 분자량을 구하시오 하면은 얼마야? 이때는 R은 8314 나누기 14, 28이잖아. 28. 그러면 287보다 약간 크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특정 기체 상수를 다 암기할 필요 없이 일반 기체 상수를 암기하고 해당하는 분자량은 이미 어느 정도 아시니까 웬만한 건 이거 다 암기됐을 테니까 8314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PV는 MRT 또는 PV는 NR바T 이 두 가지가 서로 호환이 된다. 질량 베이스로 표현한 이상기체식, 개수, 몰수로 표현한 이상기체식. 몰수로 표현하니까 유니버설하죠. 종류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유니버설 개수 콘스턴트를 쓰는 거고 질량으로 했을 때는 유니버설하지 못하죠. 특정 개수에 의존하니까 그때는 특정 기체 상수를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밀도와 관련된 또 그 다음에 이상기체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압력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두 번째 압력 프레셔는 P라고 쓰고 압력의 정의는 뭐예요? 압력의 정의는 힘인데 면적당 힘 force 나누기 면적 에어리어. 그래서 면적의 면적당 힘인데 정확하게 하면 수직 힘이에요. 수직 힘. 예를 들어 이런 면적이 있어요. 이 면이 있어요. 에어리어가. 여기에 이 표면에 이게 강대상이라고 해봐. 그럼 여기에 지금 이쪽 표면이 있는데 표면의 면적이 A예요. 이 표면에 힘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수직으로 눌러주는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수평으로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미는 힘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이 두 가지 조합으로 임의의 방향으로 눌러주는 힘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F. 그러면 이 임의의 F는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F 쉬어 탄젠셜 또는 F 노멀 수직힘과 수평힘. 그래서 표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수직힘 FN이라고 씁시다. 영어로는 normal force라고 합시다. normal 수직 normal force. 그 다음에 수평힘 수평 방향의 힘 수평힘 또는 이걸 전단력이라고 불러요. 전단력 고체역학 시간에 전단력 배웠을 거야. 지금 여러분들 연력학 1학기 때 전단력 배웠죠. 이게 이제 수평 방향의 힘이에요. 전단력 FS라고 쓰고 shear force 들어봤죠? shear force 전단력. 지금 제가 이 지우개로 이렇게 분필 지우개로 지울 때 이렇게 밀잖아요. 이렇게
물론 살짝 눌러주는 노멀 포스도 있긴 하지만 일단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쭉 휩쓸고 가는 요 힘이 전단력이지. 전단력. 표면에 수평으로 미는 힘. 그러면 압력은 뭐야? 압력은 전단력하고 상관없이 수직힘. 수직힘. 면적당 수직힘을 의미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면적당 수직힘 Fn. 수직힘 중에서도 누를 수 있는 수직힘이 있고 땡기는 수직힘도 있을 수 있지. 뭔가 이게 붙인 상태에서 탁 들어올렸다. 이게 누르는 수직힘이야. 누르는 방향의 표면을 누르는 방향의 수직 힘 나누기 면적.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정의가 돼요. 알겠어요? 면적은 이 방안에 일기압이라는 압력이 있다. 그러면 이 칠판에도 이 공기 입자가 와서 때리고 지나가고 하는데 그게 이 단위 면적당 1기압 조금 이따 하려고 했는데 1기압은 SI 단위로 하면 몇 파스칼이냐? 10의 5승 파스칼, 10만 파스칼쯤 돼요. 정확하게 하면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거의 10만 파스칼. 그러면 이걸 파스칼을 뉴턴 나누기 조금 이따 해야 되겠네. 단위. 자, 좀 이따 할게요. 자, 그래서 단위를 보면 이제 정의는 했어요. 정의는 수직으로 눌러주는 힘 나누기 면적. 그러면 단위는 뭐야? 뉴턴 퍼 미터 제곱이죠. 뉴턴 퍼 미터 제곱의 단위를 갖는다. 파스칼의 프레셔의 단위는. 이걸 그냥 줄여서 압력에 기여한 과학자 파스칼 이름을 따서 PA라고 써요. 파스칼. 그래서 1파스칼은 단위 면적 1제곱미터에 1뉴턴의 힘으로 누르는 힘이 1파스칼이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 1파스칼 무지무지하게 작은 압력이에요. 1미터 이 책상이 있을 때 여기에 만약에 1파스칼로 힘이 가해진다. 1파스칼. 그러면 여기에 조그만한 구슬을 하나 올려놓아서 이 구슬이 이 전체 면을 고르게 그 구슬의 질량이 고르게 분산돼서 눌러준다고 했을 때 이 구슬의 질량은 얼마일까? 1파스칼이 되려면 얼마일까요? 1뉴턴으로 눌러야 되잖아. 1뉴턴. 그럼 1뉴턴은 뭐야? 만약에 저 1kg으로 1kg의 구슬이 눌러주는 힘이 고르게 이 표면에 다 고르게 유니폼하게 가해진다고 치면은 이때 힘은 뭐야? 힘은 F는 1kg 포스니까 1kg 중력이니까 1 곱하기 9.8 해서 9.8 뉴턴이잖아요. 대략 그냥 10뉴턴이라고 합시다. 편하게 10뉴턴.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1파스칼이면은 1뉴턴으로 눌러주는 거니까 100g. 100g짜리 구슬 하나가 이만한 면적에 하나가 올려져 있어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힘이 굉장히 작은 힘이에요. 그런데 1기압 공기의 무게지. 공기의 무게 1기압 뉴턴 퍼 제곱미터니까 공기가 이 공기 대기 표면에 1제곱미터를 상정했을 때 이 표면 위에 공기가 쭉 있는데 공기의 무게라고 보시면 돼요. 1기압은. 그게 어느 정도냐면 10만 파스칼이야. 10만 파스칼. 그러면 10,000kg 대략 10,000kg의 공기 무게. 10,000kg. 단위 면적당 10,000kg. 10톤인가? 10톤. 물 10톤하고 똑같아요. 이거를 이제 높이가 높으니까 이걸 물로 환산하면 물 10m. 단위 면적에 물 10m에 해당하는 물기둥 10m. 10m 물기둥 아래에서 느껴지는 그 무게. 이게 1기압이야. 그래서 1기압이 어마어마하게 큰 압력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아무런 부담을 못 느끼지?
1기압 단위 면적의 물기둥 10kg 아니 10톤에 해당하는 게 1기압인데 왜 우리는 그 무게감을 못 느껴요? 우리의 몸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 우리의 몸이 외부도 우리 몸의 외부도 1기압, 내부도 1기압. 그러니까 이 차이가 없으니까 못 느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0.5기압의 진공실로 싹 들어갔다고 쳐봐. 그럼 몸이 막 팽창할 수 있어요. 팽창하려고 하고 힘들어져요. 옛날에 그 일본군이 생체 실험할 때 막 진공실에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넣어서 막 이 터지는 거예요. 생체 실험하고 막 극한의 그 영화에 사람이 어떻게 되나, 손이 어떻게 되나 막 이런 실험했다는데 진공실에 들어가면 이게 터질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잠수함을 만드는데 물 10m에 해당하는 거니까 잠수함 물 밑으로 가면 수압이 커져서 압력이 굉장히 커지죠. 물은 10m가 1기압씩 늘어나는 거니까 만약에 1kg다 그러면 1000기압 1kg 그 바다 밑에서는 1000기압의 압력이 온 몸을 눌러요. 살 수가 없어. 만약에 1kg 아래에서 노는 잠수함을 만든다 그러면 여기는 다 1000기압에 버텨야 돼. 사람이 사니까 여기 1기압이고 1기압과 1001기압 정확하게 하여튼 1000기압의 차이가 나겠지. 그러니까 잠수함을 엄청 튼튼하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1000기압에 해당하는 걸 버텨내야 되니까. 그래서 압력이 정의는 면적당 수직 힘이고 특별히 힘 중에서도 당기는 힘 말고 누르는 힘인데 우리가 대기압을 생각해 보면 대기압도 압력의 한 가지인데요. 이 공기의 무게잖아요. 근데 그 크기가 굉장히 사실 큰 값이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기압은 10만 파스칼 정확하게 하면 1.013 표준 조건에서 아주 날씨 좋은 날 1기압 1.013 곱하기 10만이니까 10의 5승 파스칼 또는 킬로파스칼로 고치면 뭐야 101.3 킬로파스칼 뭐 헥토파스칼로 하면 1013 헥토파스칼 뭐 이런 말 들어봤죠? 헥토도 들어봤지? 그래서 보통 10의 5승 파스칼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아까 물로 하면은 물 10m의 그 아래에서 느끼는 힘이다. 정확히 하면 10.332 미터 H2O 물기둥 10.332m에 해당하는 압력이다. 물기둥 10m짜리 10.332m 여기 단위 면적이라고 했을 때 요 아래에서 내가 느끼는 게 그게 1기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공기기둥으로 하면 공기기둥은 물의 800분의 1인데 그냥 1000분의 1로 가정하면 10kg가 되겠네. 10km. 실제로 공기가 여기 1.2에서부터 0까지 해서 쭉 있는데 그걸 압축을 잘해서 평균 밀도 1 정도로 세팅을 하면 공기는 10m, 10km 정도 있다고 보는 거죠. 평균 밀도 1 공기가 지표면에서 진공까지 그냥 유니폼하다고 가정하면 한 10kg쯤 해당한다. 그 밑에 있는 우리가 느끼는 게 1기압인 거예요. 공기 무게. 근데 물로 환산하면 10.332m. 물보다 밀도가 훨씬 큰 수은을 쓰면 수은은 무게가 훨씬 크죠. 13. 몇이지? 수은으로 하면 0.76m. 수은으로 하면 수은 무게 0.76m Hg 수은. 그래서 이걸로 기압 측정을 많이 해요. 너무 크니까 물기둥으로 하면 기압 측정을 많이 하는데 또는 760mm 수은주 들어봤죠? 1기압.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은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수은 안에 유리관을 이렇게 넣었다가 유리관을 이렇게 넣어서 물이 수은이 다 들어가게 한 상태에서 쭉 세워요. 쭉 세워. 그러면 쭉 세우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좀 최초에는 수은이 가득 차 있었을 거야.
채웠으니까.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 얘 수은이 무거우니까 자중 때문에 밑으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야.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내려오다가 멈춰요. 이렇게. 요 길이를 재보면 날씨 좋은 날 재보면 760mm야. 0.76m. 왜? 여기는 지금 진공으로 가정할 수 있지? 진공. 원래 꽉 차 있었는데 쭉 빠지니까 이게 진공이라고 가정해봐요. 이론적으로 진공이라고 그냥 0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그리고 요 대기압은 다 1기압이야. 1기압. 공기가 이 수은 표면을 1기압으로 눌러주고 있어. 그러면 이 수은도 여기서 가만히 있다는 뜻은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수은도 1기압으로 버틴다는 거지. 그래서 요 라인은 다 1기압이지. 수은 입장에서도 여기는 다 1기압으로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0기압으로 눌러주는 거지. 0기압으로. 그러니까 네트로 1기압만큼 힘으로 들어 올려주고 있고, 그것이 이 수은의 무게 mg 하고 같아지도록 요 h가 결정이 돼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나중에 이제 뒤에 계산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날씨 좋은 날 1기압이 10에 5승 파스칼일 때는 이게 0.76m. 똑같은 실험을 만약에 물로 했다고 쳐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물이면 그때는 이게 물기둥이고 이게 물 10m가 되는 거예요. 10.332m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공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리첼리가 이렇게 기압을 측정하는 원리를 발견을 했어요. 토리첼리라는 과학자가 토리첼리. 그래서 이 760mm 수은제를 760 토르라고도 불러. 토리첼리 이름을 따서 이걸 토르. 압력 단위 토르가 있어요. 1mm 수은주를 1토르라고 불러. 그래서 1기압은 10.332 물기둥 또는 760mm 수은주 또는 760 토르 이렇게 불러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압력을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압이 SI 단위로 10만 파스칼이다. 굉장히 큰 값이다 라는 걸 강조해서 설명드렸고, 그걸 물기둥으로 환산하면 10m가 약간 넘는다. 그 다음에 수은기둥으로 하면 0.76m다. 그래서 미리 단위로 하면 760mm 수은주다. 그래서 1mm 수은주를 토르라고 불러서 760 토르라고 한다. 뭐 진공 펌프처럼 압력이 낮은 것은 뭐 10토르짜리 진공 펌프, 0.1 토르짜리 고 진공 펌프 이런 식으로 토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토리첼리가 수은으로 1기압을 760mm 수은주라고 했구나. 그래서 그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761기압이 760 토르구나. 그래서 진공으로 가면 이게 10토르, 50토르, 70토르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압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교과서에 이제 이 압력이 절대압, 제가 지금 절대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절대압. 지금까지 말한 이 파스칼 설명할 때 그냥 절대압, absolute pressure, absolute pressure 말씀을 드렸고, 계기압이라는 게 있어요. 계기압, 게이지 프레셔. 어떤 게이지로 압력을 측정한다. 게이지, GAGE 이렇게 써도 되고, GAUG로 써도 되고, GAUG 써도 되고, 게이지 프레셔. 게이지 프레셔는 이 대기 상태에서 1기압 상태에서 이런 게이지가 있다고 쳐봐요. 여러 가지 종류의 게이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심플한 게 이런 통이 있으면 이 안에 가스가 있고 가스의 게이지를 달아서 이 압력이 이 통에 이 게이지에 눈금이 있다고 치면은 이 압력을 이제 탄성 그 메커니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 바늘이 돌아가게 만들어요. 이런 이제 제일 심플한 0이면 이게 0에 딱 나오고 1, 2 이렇게 나오는데
대기압 상태에서 0으로 맞춰져 있어. 그게 계기압이야. 그러니까 게이지로 압력을 쟀을 때 0이다 그러면 1기압이란 뜻이지. 절대압력으로는. 네. 그래서 계기압 더하기 1기압이 절대압이다. 그래서 절대압을 PA라고 하고 게이지압을 P 게이지라고 하면 이거 측정한 다음에 무조건 1기압을 더해줘야 되겠죠. 1ATM, 1기압을 ATM이라고 이렇게 더해줬다. 그래서 1기압에서는 게이지압이 0으로 눈금이 찍히니까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게이지압인지 절대압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보통은 게이지압인데 어떤 경우는 아예 눈금이 이렇게 절대압으로 변환돼서 읽어주는 게이지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진공압이라는 게 있어요. 1기압보다 낮은 압력은 대기압에서부터 얼마나 낮은가? 그게 진공압이야. 그래서 압력은 절대압, 계기압, 그 다음에 진공압, 진공압력, vacuum press, vacuum pressure. PV라고 하면 이런 거죠. 여기가 지금 절대압 PA로 절대압으로 0이야. 그럼 완전 진공이란 뜻이지. 여기가 PA는 1기압이다. 1기압 ATM 1기압. 그럼 게이지압으로는 PG는 0인 거죠. 게이지압으로는 0인 거죠. 여기가. 그런데 예를 들어 현재 압력이 재보니까 절대압으로 2기압이 나왔다. 그러면 게이지압으로는 1기압이라고 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재보니까 0.5기압이 나왔어. 절대압으로 0.5기압이 읽혀졌어요. 0.5기압이라고 해봐. 그러면 게이지압으로 읽으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마이너스 여기가 게이지압으로 하면은 진공압력 PV가 0.5, 진공 0.5가 나오는 거예요. 진공도 50%. 그러니까 진공도 50%. 아시겠죠? 그 진공은 대기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진공도 100%. 여기가 절대 압력 0이 이게 진공압 또는 진공도 100%. 진공도 50%, 진공도 30% 이렇게. 그래서 진공도를 알려주면 또는 진공압력을 알려주면 절대압으로 환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압력은 정의, 그 다음에 대기압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절대압, 계기압, 진공압의 관계, 이것들을 잘 알면 되겠고요.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연습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제가 숙제로 여러분들 노트에 꼭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는 홀수번 문제 풀어놓으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온도인데, 압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압력은 절대압, 그 다음에 계기압, 진공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계기압의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대기압이다. 대기압. 대기압이 10의 5승 파스칼 정도 해당하는 큰 압력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온도 T인데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온도는 섭씨가 있죠. 섭씨 도씨라고 써요. 그 다음에 화씨 도 F라고 쓰고, 그 다음에 절대온도 켈빈 온도가 있어요. 켈빈 온도 K라고 쓰고, 이때는 이 디그리 도를 안 써요. 그 다음에 랭킨 절대온도가 두 가지, 섭씨에 대한 절대온도와 화씨에 대한 절대온도가 각각 있어요. 그래서 섭씨에 대한 절대온도 켈빈, 화씨에 대한 절대온도 랭킨, 다 사람 이름인데, 과학자 이름인데 랭킨 R.
그래서 섭씨와 섭씨는 뭐예요? 물에 어는 점을 0, 끓는 점을 100 해서 100등분. 화씨는 어는 점과 끓는 점을 32와 212에서 180등분 한 거죠. 그래서 서로 호환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 켈빈은 섭씨에다가 273.15를 더하면 되고, 랭키는 화씨에다가 460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73.15도씨가 되면 절대온도 0도가 되는 거죠. 절대온도 0도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진공. 절대 진공일 때. 뭔가 있으면 온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간략히 설명하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력학 제1법칙을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워밍업이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풀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저에게 이메일로 또는 그 카톡방 개설을 할 테니까 거기에 알려주면 제가 중간중간에 풀어주도록 하고, 가능하면 이메일로 좀 하시고, 왜냐하면 카톡방은 다수가 들어와서 너무 복잡해요. 만약에 이제 질문이 여러 친구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만한 아주 좋은 질문이다 했을 때는 카톡방 개설한 이후에 거기에 올려주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좀 개인적인 이 문제 하나 풀어주세요, 그런 거는 그냥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그 다음 시간이나 준비해 가지고 풀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온라인이라 좀 불편하시지만 여러분들 그럴수록 더 그 절제를 잘 하시고 또 이 공부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전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격변기입니다. 격변기. 이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미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비대면 사회로 가고 있고, 이제 공부도 수동적인 공부가 아니고 자기가 찾아서 하는 시대로 변해가는 거야. 동영상 찾아보면 연력학에 대해서 저보다 강의 잘하시는 분들이 올려오는 거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찾아서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고, 능동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코로나라는 것이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 인류에게 전혀 다른 세상을 지금 주는 거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시고, 이럴수록 남을 더 배려를 해야 됩니다. 남을. 위기 때 나만 살겠다고 하지 말고 위기 때 다른 사람에게 폐가 안 돼야 돼.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 그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배려가 없는 거에서 나와요. 사실은 이기적인 그런 거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왜 인간은 이기적인가?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반면교사로 삼고 타산지석을 삼아가지고 이런 코로나 시대에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냐. 좀 웅크리에 몸은 좀 웅크려 있지만 마음으로는 훨씬 더 열린 자세로 이런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가상 공간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큰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즘 시대가 급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기서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교수님들도 이 새로운 지금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전에 이제 판서만 했는데 이걸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또 하고, 저도 이제 좀 그 PPT로도 좀 부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연력학은 굳이 뭐 PPT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림이 많다거나 설명이 많이 필요한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걸 할 경우에는 이제 다른 자료로 해도 되겠죠. 좀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이번 그 3주차 강의는 1장을 끝내는 걸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연력학 1법칙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 부분 좀 미진한 부분만 좀 복습을 하고 2장으로 넘어갈 테니까 꼭 2장 연력학 1법칙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1과 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과 열이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에너지라는 것으로 사실상 본질적으로는 같더라. 1과 열의 등가성. 이게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그래서 꼭 정독하고 수업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3주차 세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